자, 우리 천연 주방 세제. 네. 우리 그릇을,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그릇을 씻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천연이 아니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바로, 죄송합니다. 스피커까지 뮤트가 됐네. 내가 저기만 해야 되는데. 네. 네. 강사님 틀어주세요. 네. 네. 강사까지 뮤트를 시켜놨네요. 네. 네. 자, 우리 그 식기 세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밥도 담고 뜨거운 국물도 담고 물도 컵에 담아서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깨끗한 물로 뜨거운 물로 헹궜다고 하는 그리고 식기 세제에 넣었다고 하는 그릇조차도 형광등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가지고 그 잔류 세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검사를 해 봤을 때, 우리 지난번에 세탁세제 만들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세탁에도 그런 잔류 세제가 묻어서 우리 피부로 흡수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보여드렸고, 근데 이 세탁세제뿐만 아니라 샴푸,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샴푸, 그 다음에 물 세제, 그리고 우리 그 클린저, 그러니까 액체 클린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 메이크업 지우는 예, 그런 거. 그리고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천연 계면 활성제는 좀 비싸요. 식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로 이렇게 기업에서 만드는 이런 모든 제품들은 가능하면 싸게 그리고 많이 생산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어떤 회사의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세제, 그다음에 샴푸, 뭐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팬이라고 고작 3초. 혹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설거지가 끝나고 세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 전선 램프를 이용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 여러분 보이시나요? 겉보기엔 깨끗했던 그릇인데 설거지를 한 그릇이라고 믿기지 않을 붉은 빛의 형광물질들. 세제가 이렇게 그릇에 남아 있었습니다. 잔류 세제가 있는 그릇에 식사를 한다면 세제를 먹게 되는 걸까요? 잔류 세제가 남아있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봤습니다. Drinking coffee every day didn't work for me, but I couldn't figure out why until I went from 184. 괜찮아. 그죠? 나온다니까? 아니, 괜찮아. 그게 안에서 나오는 건 좀 괜찮아. 팬이라고 고작 3초. 혹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설거지가 끝나고 세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 전선 램프를 이용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 여러분 보이시나요? 겉보기엔 깨끗했던 그릇인데 설거지를 한 그릇이라고 믿기지 않을 붉은 빛의 형광물질들. 세제가 이렇게 그릇에 남아 있었습니다. 잔류 세제가 있는 그릇에 식사를 한다면 세제를 먹게 되는 걸까요? 잔류 세제가 남아있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봤습니다. Drinking coffee every day didn't work for me, but I couldn't figure out why until I went from 184 to 123. 세제가 남아있던 밥그릇에 담긴 밥. 과연 세제가 묻어날까요? 밥그릇에 있던 잔류 세제가 고스란히 밥에도 묻어났습니다. 접시에 담긴 반찬은 어떨까요?
반찬도 역시 세제가 묻어났습니다. 밥이며 반찬이며 세제가 묻은 그릇을 담으면 오염된다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반찬과 함께 식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의일 수 없겠죠. 만약 이 물을 먹었다면 세제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의 세제 사용과 급한 상황 때문. 여러분의 그릇은 아니.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아니라고 고작 3초. 혹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설거지가 끝나고 세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 별선 램프를 이용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충격적인 결과. 여러분 보이시나요? 겉보기엔 깨끗했던 그중 샴푸에는 도 사용이 쓰이는 것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듐 라우릴 이게 자꾸 아니라고 고작 3.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둡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피부에 쉽게 흉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볼 건 다 봤어요.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주방세제는 계면활성제라는 이 화학 성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한 가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거는 뭐 세네 가지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혼합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샴푸, 아까 보셨죠? 그 금붕어가 이렇게 활발하게 헤엄치고 있는 그거에 천연 샴푸를 넣고 화학 천연 샴푸가 아닌 일반 샴푸를 집어넣었더니 몇 분의 천연 샴푸가 들어있는 거기 금붕어는 여전히 헤엄을 치고 있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그 샴푸가 들어가 있는 그 금붕어는 죽어요. 5분 후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방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는 샴푸로 활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쓰는 샴푸와 우리 그릇을 닦는 주방 세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좋지 않은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게 되면 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왜 내가 폐암에 걸렸지? 간암에 걸렸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경의 독성, 화학 물질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독성 때문에 질병에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방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세제는 우리가 물로 그릇을 여러 번 씻고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예, 그 물이 전부 다 이렇게, 뭐, 호수로 혹은 저기 바다로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다로 가게 됐을 때 그런 물질들을 고기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호수로 가게 되면 이 거품들이 제가 실제로 여러 영상을 봤는데요. 이 계면활성제가 좀 좋지 않는 게 들어가면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천연세제는 그냥 들어가도 물고기가 살아요. 그리고 그 물이 어때요?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증발해서 어디가 오염이 될까요? 예, 공기가 오염이 돼요. 그리고 그 내린 비가 산성비, 오염된 비, 그러면서 결국 인간에게 질병과 함께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기조차도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많은 제품들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을 길게 안 해도요. 근데 여기 각 시대의 대정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킴으로 그 정체를 숨길 수 있을지라도, 가장할 수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러니까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은 나쁜 거, 그죠? 독성, 물질, 화학 물질, 이걸 다 포함합니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아무리 포장을 잘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그것은 독성 물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누구의 개척이라요? 사단의 개척이라고 이게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 여기 생명과 영양의 근원 하나가 공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대기 오염은 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강사님, 하나님께서 네,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넘어갔는데요, 지금. 샴푸 계면 활성제 위험성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네, 어, 맞아요. 우리 예, 거는 지금 다 어디에서 멈춰 있다고요? 샴푸.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요?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러나요? 저희는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 화면이 안 보이나요? 아니요, 안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요? 한참 전부터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까 물고기 화면도 안 보였어요. 어머, 그래요? 네. 이상하다. 네. 그러면 계속 다시 보여드릴까요? 화면이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랬어요, 강사님. 그래,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진행이 된 줄 알았더니 이상하네. 지금 저기 어디 보이세요? 그 화면, 샴푸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이라는 동영상이 거기서 스탑이 됐어요. 그래요? 수업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잔류세제 이 동영상 지금 화면에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은 보여요. 저희가 다시 꺼서 아니. 그렇지. 아닌가? 왜 그러지? 그대로 설명을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도 돼. 그리고 아니, 네네. 아니요.
이거를 스크린을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쉐어 스크린을 내리고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아우, 이상하다. 이게 인터넷 속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런 적 없는데. 근데 뭐라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잔류 설거지 네, 하는 것만 보여요. 지금 잔류세제 보였죠? 네, 다시 네, 한번 아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작으로 봤어요. 처음에도 이거는 세 번 봤는데. 하는 게 자꾸 잔류세제 여러 번 봤어요. 그래요. 반복됐어. 아니 근데 금붕어도 안 봤다고. 예. 우린 못 봤어요. 그래 강사님 그러면요. 금붕어는 못 봤는데 바퀴벌레 죽는 모습 이런 건 잠깐 그러면요. 나왔었어요. 예. 이렇게 중간에. 제가 정리할게요. 다시 보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 몇 번 본 사람들도 다시 보세요. 시간이라고 고작 3초. 혹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설거지가 끝나고 세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 전선 내부를 이용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네, 충격적인 결과. 여러분 보이시나요? 겉보기엔 깨끗했던 그릇인데 설거지를 한 그릇이라고 믿기지 않은 붉은 빛의 형광 물질들. 세제가 이렇게 그릇에 남아 있었습니다. 잔류 세제가 있는 그릇에 식사를 한다면 세제를 먹게 되는 걸까요? 잔류 세제가 남아 있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봤습니다. 깨끗한데. Drinking coffee every day didn't work for me, but I couldn't figure out why until I went from 184 to 123. 세제가 남아있던 밥그릇에 남긴 밥. 과연 세제가 묻어날까요? 밥그릇에 있던 잔류 세제가 고스란히 밥에도 묻어났습니다. 접시에 담긴 반찬은 어떨까요? 반찬도 역시 세제가 묻어났습니다. 밥이며 반찬이며 세제가 묻은 그릇에 담기면 오염된다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반찬과 함께 식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예의일 수는 없겠죠. 만약 이 물을 먹었다면 세제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의 세제소임과 급한 상황 때문 여러분의 그릇은 아니에요.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인 SLES인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둡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피부에 쉽게 침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간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물어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화면이 우리가 독서를 이게 보이나요? 예, 네, 잘 봤어요. 네, 이제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MBC에서 나온 그 영상이고 마지막 부분 앞에는 그 생생 정보에 나오는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조금 이렇게 긴 거를 좀 단축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이 도자기 그릇은 더 잔류 세제가 더 많이 남는다고 해요. 도자기 그릇은. 흡수가 더 이렇게 입자가 더 이렇게 조금 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사기 그릇, 유리 그릇, 도자기 그릇, 그릇에 따라서 잔류 세제가 흡수하는 양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소를 건전한 음식에 혼합시킴으로 해서 정체를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특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것과 혼합시켜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이 제품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생활용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화학, 독성에 포함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술도 안 마셨는데, 담배도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은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할 때 기름을, 혹은 아니면 스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어떤 이 음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 속에서 이거를 맡았을 때, 그리고 청소했을 때 스프레이 청소기 있잖아요. 스프레이 청소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기관지에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폐로 간으로 그게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질병이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똑똑한 우리 주부들은 지금 한국에는 우리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똑똑한 주부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주방 세제, 비누, 샴푸, 화장품, 치약 이런 것들을 다 천연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열린 건강 선교 이 줌에서 하는 세미나도 우리가 생활에서 건강하자라는 취재하에 저희가 만든 줌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이론을 많이 알아도 생활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생활에서 건강을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서 신앙을 인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남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참된 것처럼 드러내는 거짓 것과 참된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님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진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 지구를 사단이 이렇게 통제하고 사단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건강 기별을 주고 성경을 통해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켜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해서 땅 위에, 땅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막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때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그 비누 하나로 머리 감고 얼굴 세안하고 다 비누 하나로 다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쁜이 비누예요. 이름이 이쁜이 비누. 색깔이 분홍색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면 모든 걸 다 했어요. 아주 머리도 비누로 감아도 그냥 매끌매끌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비누를, 그 빨래 비누나 그 비누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 쥐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 이빨 자국이 빨래 비누에도 막 나고 지가 막 거의 절반을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천연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쥐가 안 먹어요. 왜? 독소를 알아요, 쥐가. 자기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성소다가 들어간 이 제품들은 그건 계면활성제가 아니거든. 천연 계면활성제를 만들면 기름과 물을 섞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성소다는 날아가요. 근데 이 가성소다로 만든 제품들은 부드러우니까 못 먹지. 쥐가 먹어요. 두 사람 쥐가. 맞네? 몇 개를 예. 갖다 줄까, 그러면서? 아이, 왜 가려면 또 사가지고? 네. 쥐가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쥐가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쥐가 빨래비누나 세수비누를 먹는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것들은요, 절대 안 먹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치약을 이렇게 바퀴벌레 이렇게 둘레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바퀴벌레가 거기 가면 치약에 묻어서 죽잖아요. 독성 때문에. 금붕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그 금붕어는 여전히 그 물을 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왜 공기가 독소로 오염이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다 어디로 가요? 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 뜨거우면 날씨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증발하잖아요. 증발해서 그 공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수증기가 돼갖고 구름이랑 만나서 비가 돼서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산성비 그래요? 땅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이 비를 오염시켜서 그 산성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성비를 맞은 땅도 산성 땅이 돼요. 그래서 농사를 해도 이런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영양분이 이렇게 없는 그런 미네랄이 거의 없는 이런 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수증기로 증발해서 바다로 가고 호수로 가고 그래서 고기도 죽게 하고 이런 물도 오염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뿌려놓은 씨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교훈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식기 가루 세제 두 가지의 세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식기 가루 세제는 어떤 분한테 필요할까요? 가정에 식기 세제를 갖고 있는, 식기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주방 세제가 있고요. 가루 세제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이 묻었건 그게 뭐 계란이 이렇게 계란 찌꺼기가 이렇게 묻어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식기 세제 그 기계조차도 이렇게 윤기 나게 하는 그런 세제예요. 자, 그럼 혼돈하지 마세요. 이 식기 가루 세제는 식기 건조기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제는 액체 주방 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쓰는 세제예요.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식기세제 가루를 먼저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탄산소다, 우리가 청소제 만들었을 때, 아니, 청소제가 아니라 세탁세제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제품이랑 좀 비슷해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거지도 해보았지만, 세탁기 세제에도 써봤어요. 그랬더니 빨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식기세제가 쓰는 것이 좋아요. 훨씬. 그래서 탄산소다 2컵. 이제 이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봉지에 이름 있잖아요. 영어로 된 이름들을, 제가, 속으로 팀장님들한테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다 답해 줄 거예요. 탄산소다 2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우리 빨래 세제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1컵 필요하고요. 구연산 4분의 1컵 들어가고, 구연산의 역할은 물때라든지 식기, 세척기 광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운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한 컵이 필요한데, 약간 코시어 인증을 받은 소금이면 더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왜냐면 우리가 기름이라든지 무슨, 그 뭐죠? 그 요리를 하게 되면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설거지가 잘 안, 세척기 하면 그것까지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다 깨끗하게.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예, 저는 파파야 플루트 파우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게 효소예요. 이런 것들은 음식물 단백질과 기름기를 제거해줘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이제 식기 건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다 너무 쉬워요. 그냥 재료 사가지고 이것들을 비닐팩에다가 지퍼백에다 다 넣어요. 그리고 잘 섞어줘요. 그리고 섞어준 재료에 이 주방세제에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그거를 2번 펌핑해서 그냥 잘 또 섞어준 다음에 지퍼백을 닫고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을 다 손으로 으스러져요. 그런 다음에 케이스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식기 건조기 사용할 때 그거를 이렇게 그냥 한 테이블 스푼을 그냥 뿌려요. 그냥 그릇에 뿌려가지고 닫고 돌리면은 깨끗하게 이제 예, 할 수 있는 그런 세제, 가루 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좋아요. 1,000원이면서 전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독하지도 않고 공기도 우리가 물도 예, 수질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그릇에도 이런 잔류세제가 묻어 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설거지는 깨끗하게 되고 예, 이런 세제를 여기 봉지가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안 보일 텐데 아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과탄산소다. 저는 여기다가 이런 통이 그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애틀란타에는 한국 H마트나 한국 그 슈퍼마켓 가면 이런 거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준비를 하셔요. 그러면 세탁세제도 여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주방세제 가루도 여기다 둬서 이렇게 저는 써놨잖아요. 여기 예, 과탄산소다 다 써놨잖아요. 이거 보면 구연산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구연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쓰면 굉장히 예,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 재료가 안 보이니까 제가 이 컴퓨터를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아니 이 재료가 여기가 안 보이니까 조금 뒤로 뺄게요. 재료가 다 보여야 되니까. 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여기 지금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자, 그러면은 처음에 탄산소다 2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탄산소다예요. 나중에 제가 봉지를 이게 이제 컵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도 되지만 컵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한 컵이에요. 한 컵. 어? 네. 이게 한 컵이거든요. 이게 뚜껑이 달렸는데 이 여기를 활용하면 돼요. 계량컵 상관없이. 이 과탄산소다 이 2컵이 필요하죠. 됐어요. 자, 이거를 그냥 지퍼 봉지에 그대로 넣어요. 그죠? 자, 이 분량이면 상당히 오래 사용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죠. 2컵. 일단 할게요. 자, 그리고 뚜껑 닫아요. 이렇게. 되게 편하지. 그 다음에 과탄소다. 과탄산소다 이거예요. 이거는 2분의 1컵. 2분의 1컵이니까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2분의 1컵. 여기까지 넣을게요. 너무 편해요. 컵에 계량이 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2분의 1컵.
네, 2분의 1컵 있다. 보이네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구연산 4분의 1컵. 이게 구연산이에요. 구연산. 여기 보면, 여기 써져 있는데, 예, 여기 써져 있어요. 이만큼. 4분의 1컵. 이게 H마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애틀란타에. 저는 없는 줄 알고 한국에 출장 오는 분한테 이거 사라고 한국에 쿠팡에서 했는데 애틀란타에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연산 넣고, 그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거 다 넣었잖아요. 구연산 다 했고, 그 다음에 구운 소금 한 컵이에요. 이게 이제 구운 소금인데, 한 컵? 제가 그 전에 많이 써가지고, 지금 딱 한 컵이 나올 것 같아요. 한 컵이 덜 나오네요. 어떻더니 한 컵이에요, 이게. 제가 써가지고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컵.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만큼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자기 주방 세제 좀 가져와요. 여기에다가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이게 뭐라냐면 파파야 플루트 파우더리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가 2테이블스푼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야 식기세제 기름때라든지 뭐 계란 뭐 여러 가지 단백질 이런 것들 분해해서 이게 2테이블스푼이 들어갑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재료들을 한번 사면 오래 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지퍼백 닫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줘요. 이렇게 흔들어. 네. 섞어줘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식기세제, 식기건조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가루 세제입니다. 덩어리가 있으면 다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주방 세제. 예, 저는 이거 예, 천연 세제인데 이 주방 세제 같은 거를 뭐랄까 한 주방 세제를 2번 펌핑을 해줘요. 2번. 2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볼게 한 번 펌핑하고 한 번 펌핑 이렇게 2번. 2번만.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펌핑하는 거 굉장히 작은 용량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섞어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설거지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방 세제. 근데 이 가루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 세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꼭 이걸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식기 세제만 해도 되는데 나 이거 주방 세제 쓸래 하시는 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하죠. 재료만 있으면 이게 되니까요. 계면활성제는 안 넣으셨네요. 계면활성제는 안 들어가죠, 여기. 지금 제가 재료를 다 집어넣은 거 보셨잖아요. 이건 가루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물 세제는 계면활성제가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디워시, 샴푸,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주방 세제, 그다음에 뭐 치약, 아까 보셨잖아요. 화장품, 로션, 린스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향수에도 들어가고. 예. 근데 이 가루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가루 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화학 세제들은 이게 많이 좋지 않은 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것들은 다 천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도 이거 쓰는 물은 물고기가 안 죽고 예, 살아나요. 예, 그런 세제를 친환경적인 세제를 지금 만들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섞어졌어요. 그죠? 자, 섞어졌으면 이제 이 케이스가 세트가 5개예요. 5개. 그래서 이 이제 빈 케이스에 요거를 담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많아요. 양은. 굉장히 어렸어. 양은 우리 예, 나눠서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는 거. 여기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컵을 닫고 이제 흔들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제 가루 세제가 잘 섞여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효소까지 잘 섞여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네,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기세제를 이제 사용할 때 양은 어느 정도냐면 네, 이 컵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네,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양을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사사사 이렇게 뿌려서 그냥 예, 닫아서 식기만 하면 돼요. 예. 어, 네, 냄새도 좋고 상당히 좋아. 제가 이거를 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원래는 그 세제를 넣는 장소가 있잖아요. 아, 거기 디쇼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릇에 음. 그냥 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실제 기름에 막 계란이랑 일부러 묻혀보세요. 묻혀서 기름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씻어지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뿌려도 그 안에서 그게 물이 이렇게 돌면서 그 가루 세제가 섞어지면서 설거지가 되는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루 세제를 만들었는데 너무 쉽죠? 재료만 있으면 섞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 얼마나 오래 쓰겠어요? 놔두면. 그죠? 1,000원이면서 물고기도 살리고 우리 공기도 더럽히지 않고 예, 물도 오염시키지 않고 그죠? 제가 자, 한 가지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계면 네. 활성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죠? 계면 활성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계면 활성제를 영어로 잠깐만요. 제가 남편한테 찾아보라고 그럴게요. 자, 제가 저기다가 설페이트. 올려드릴게요. 자, 야, 설페이트. 설페이스 맞나요? 네, 설페이트. 예. 그런데 그게 계면활성제가요. 그게 뭐 LES냐, 그 다음에 SELS냐, 그 다음에 소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종류가 많아서 계면활성제를 통틀어서 설페이트라 하는데 너무 많아요. 계면활성제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탈레이트라는 것도 그런가요? 프탈레이트. 네, 참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가 뭐죠? 저는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스틱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 올해도 잠깐만요.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질문은 예. 나중에 해주시고 제가 진도를 나갈게요. 왜냐면 화학 성분은 아까 우리가 그 MBC에서 취재하는 거 나왔잖아요. 아니 가성소다가 아니라 계면활성제가 한 두 가지 제일 나쁜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SLES인가? 그렇게 해갖고 그게 약자예요, 약자. 그런데 원래 계면활성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냥 천연 계면활성제만 우리가 알면 돼요. 네, 천연 영어로 서펙턴트라고 그렇게 네, 나와 있어요. 설펜텐트가 해도 그거는 그게 계면활성제고 여러 총칭으로 가지가 그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를 볼게요. 네, 액체. 제가 설명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뭐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치우고 재료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 여기 보면 액체 세제는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흔하게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더 많이 쓰이겠죠. 자, 재료는 증류수 280g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
네, 12g. 베이킹소다 역할은 뭐예요? 스테인리스 닦을 때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구연산 10g 코코베타인. 이것이 계면활성제예요. 코코베타인. 아까 그랬잖아요. 애플워시도 계면활성제예요. 너무 많아요. 코코베타인. 그 다음에 코코 글루코사인.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코베타인이 계면활성제인데 그나마 주방 세제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게 레벨이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레벨이 있는데 가장 이렇게 식물성에서 뽑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다 애플워시 계면활성제는 애플에서 뽑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식물성이기 때문에 주방 세제는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천연 주방 세제가 이거 들어가지 웬만한 제품들은 애플워시가 잘 안 들어가요. 예, 더 나쁜 거 쓰죠. 근데 이 코코베타인이나 애플워시는 예, 계면활성제인데 이게 식물에서, 애플에서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코코넛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주방세제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제가 안 돼요. 거품이 안 내요.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식물성에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최고로 좋은 계면활성제는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최근에 가장 좋은, 제가 원래 알기로는 코코베타인, 그 다음에 코코글루코사인, 애플워시, 그 다음에 LES,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섯 번째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계면활성제를,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샴푸, 이제 우리가 몸에 피부에 이제 쓰는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해요. 여기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사용 안 해도 돼요. 주방 세제는. 예, 그래서 제가 코코베타인하고 애플워시 계면활성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섞여요. 근데 일반 저기 치약이라든지 샴푸는 많이 들어가요. 종류가 계면활성제가.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섞었어요. 그러니까 코코베타인, 애플워시가 계면활성제인 거예요. 예, 애플에서 뽑았고 코코넛에서 뽑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5g이 들어가요. 소금은 왜 들어가냐면 유리병 세척할 때 소금과 물을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주면 물때가 잘 제거되듯이 이제 유리 그릇을 물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글리세린이 들어가요. 예, 이건 베지터블 글리세린이죠. 글리세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글리세린은 베지터블 글리세린이라고 예, 그걸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과 에센셜 오일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쓰셔요. 뭐 나는 레몬 쓰고 싶다. 그렇다고 레몬도 넣고 뭣도 넣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그만해.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 에센셜 오일을 예, 넣으니까 너무 향이 좋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과에서 뽑은 거라서 사과 애플워시니까 사과 에센셜 오일을 제가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제 알았죠. 그럼 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냐? 보면 쉬워요. 증류수와 베이킹 뭐 소다 넣고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베이킹 소다하고 구연산을 빨리 집어넣으니까 이걸 제일 맨 나중에 넣으세요. 먼저 넣으니까 막 거품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예, 액체 세제니까 이걸 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기 재료. 네. 죄송한데 그 화면 다시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자, 찍게. 끝나고 다시 예. 다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빼고 이거는 아니에요. 저기다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애플 계면활성제 애플 왓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베이킹 소다고 이런 병을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액체를 넣어서 다 섞을 거예요. 이제 거품이 일어나니까 구연산하고 저기 베이킹 소다가 만나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요. 근데 그 거품이 나중에 한 5분 지나면 싹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게
이게 이제 주방 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자, 주방 세제인데 이게 이제 용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이 용기가 거품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저기 한 페이퍼를 한번 가져오세요. 여기. 키친페이퍼. 그냥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액체로 나오는 게 있고 거품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방 세제는 이런 거품형 컨테이너에 담으세요. 이게 보세요. 그죠? 거품으로 나오죠? 그죠? 거품으로 나오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세제도 이게 스키 그릇 닦을 때 이 거품형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거품형으로 사셔요. 나중에 사실 때 이 용기를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조금 해퍼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형 컨테이너를 용기를 사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병에다가 재료를 다 넣을게요. 여기 증류수물이 자, 증류수물이 50g이죠. 자, 여기 저는 계량기 컵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식기세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쓰니까 너무 좋은 게 이거를 쓰면 손도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드라이 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자, 여기 보면 따뜻한 온수여도 괜찮아요. 여기 증류수물 이게 물이죠. 여기 150 아니 50g이죠. 온수 50g. 아까 280g이라고 아, 이거는 그랬는데. 아닌데 자기. 아, 제가 주방 세제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를 지웠어요. 근데 예,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죠. 280g이에요. 280g.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세요. 280g이네요. 예, 제가 주방 세제를 두 가지를 알려주려다가 아니 두 가지도 저기 어렵다고 할 텐데 그래서 하나를 제가 두 가지 가르쳐 주면 너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계면 활성제부터 넣을게요. 이 애플워시 몇 g이죠? 애플워시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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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g. 여기 50g 넣을게요. 조금 넘었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딱 이만큼 나오는 용량이에요. 지금 이 용량이. 아니요. 더 나와요. 이거 두 개 나와요. 이거 두 개. 자, 그 다음에 코코베타인 들어갈게요. 150. 코코베타인은 150g. 자, 코코베타인은 150. 네, 15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넣을게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가 12g. 자, 12g. 너무 쉽죠? 됐어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게 구운 소금. 그죠? 우연산, 구연산 구연산 들어가. 안 안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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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처음에 넣을 때 구연산. 중산단. 이 구연산 우연산은 안 넣을게요. 들어갔어요. 네. 이거요? 저기 있잖아요. 구연산 써져 있잖아요. 케이스 들은 거. 제가 구운 소금은 근소금 다 떨어졌죠. 아니 그냥 소금 가져와도 돼. 그냥 소금. 응? 소금 일반 소금 가져오세요. 자, 구연산이 10g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케이스를 다 사세요. 세탁 세제 할 때도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거품이 나오죠, 지금. 네, 편리하네요. 자, 거품이 나오니까 제가 일단 뚜껑을 지금 거품이 나오죠? 구연산하고 지금 뭐지 베이킹 소다가 만나니까 베이킹소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구운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죠? 5g. 5g. 자, 5g. 자, 이런 병에다가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투명한 병에다가 5g. 네, 됐어요. 자, 글리세린. 자, 글리세린. 그린 들어. 네. 자, 글리세린 저기 있을 거예요. 저기 방에. 제가 뭘 하느라고 준비를. 여기 이제 거품이 나니까 뚜껑을 닫을게요. 뚜껑 닫고 좀 흔들게요. 오, 너무 흔드니까. 자,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거품이 없어져요. 네. 잠깐만요. 제가 행주를 가져올게요. 네, 행주는 행주가 없어요. 행주. 이게 뭐지? 행주. 좀 동의 좀 하세요. 자, 이제 이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센스 오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집어넣게. 이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게 거품이 싹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글리세린 넣고 이제 에센스 오일 이제 넣을게요. 이거 2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2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잠깐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전체 화면으로 가서 질문을 좀 그럼 네,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줄게. 자, 이거 잠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선교사님, 숟가락 좀 갖다 왔어. 선교사님, 저기 네. 여기 그램으로 나온 그 용량을요, 혹시 네. 무슨 컵이나 뭐 테이블 스푼이나 이런 걸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냥 아, 그걸 그거는 CC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바꾸세요. 네. 뭘? 그거는 개인이 편할 대로 바꾸셔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그램으로 해야 정확하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편할 대로. 저기 이거 젓는 거. 네. 그램으로 저는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램으로 다 저기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좋은 테이블 스푼으로 다 바꾸셔요. 자, 이게 이제 조금 기다릴게요. 자, 기다리는 동안 질문 네, 제가 받을게요. 다시 한번 혹시 주방 세제 만드신 거, 그 파우더로 만드신 거, 그거 네. 디시워셔 안에다가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디시워셔에 사용하는 거 있어요. 디시와서에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아, 네, 그게 원래 디시와셔용이에요. 그 가루 세제가. 네. 자, 이거는 이제 주방 세제. 이제 우리가 그릇 씻을 때 사용하는 코코 베타인이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하얀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강사님은 지금 핑크 색깔이네. 핑크 색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여요. 간에도 해서 준비를 하려고 네. 아니 제가 원래 이거를 할 때 큰 유리병에다가 했어요. 큰 유리병에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작은 유리병에다 하니까 조금 더 큰 거 가져오면 좋겠는데 병 하니까 이렇게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 구연산하고 이게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이렇게 되니까 작은 병에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약간 큰 병에다 하세요. 큰 병에다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넘쳤는데 좀 작은 거를 가져왔더니 이렇게 넘치네요. 그리고요, 선교사님, 네. 아까 저기 단백질 분해하는 거요. 그 네. 패키지 있던 거, 그거를 제가 카메라 찍으려는데 이게 좀 미싱돼 갖고 못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커. 너무 아니. 너무 디시워셔용 가루 세제를 좀 굳혀서 시판하는 것처럼 굳혀서 쓸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체화 돼가지고 그 통에다 넣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쓰기가 편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그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아, 그거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굳어서 하는 거는 굳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루가 편하죠, 더. 왜냐면은 그냥 뿌려서 문 딱 닫고 씻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물이 돌면서 뜨거운 물이 돌면서 다 씻어져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게 하는 거는 조금 뭐가 더 첨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 그냥 가루가 저도 가루 써봤는데 가루가 더 편해요. 그냥 뿌려가지고 탁 닫으면 되니까. 디시워셔에 가루 넣는 그 저기가 있어요. 플라스틱통. 리퀴드도 되고. 어떤 분이 가루 세제로 세탁도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가루 세제라뇨? 지금 디시워셔를 말하는 거. 디시워셔 그러니까 그 가루 세제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거 만든 걸로 아까 그거 어디 있어요? 저 세제로 세탁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천연 세제가 다 떨어져서 이게 많아서 이거를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빨래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굳이 이걸로 빨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거는 하얘지기보다 그 세탁 세제는 약간 빨래를 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세탁 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세제로 사용하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마를 때까지. 왜냐면 아까 그 뭐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서 수시로 몇 번만 흔들어주면 이게 안 굳어지거든요. 근데 네. 질문 있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그 주방 세제 디시워셔 파우더 만들 때 계면 활성제 2번 펌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펌프가 그냥 레귤라 주방 세제예요. 레귤라 주방 세제. 저는 천연 주방 세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면 우리 지금 이거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를 2번 펌핑하면 돼요. 이거를.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거품형으로 돼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시중에서 산 그걸로 제가 펌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로 펌핑을 그냥 2 테이블 스푼 이거 그냥 넣어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강사님, 박민남 님이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계면 활성제 2 종류이나 한 종류로 동일량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하고 아니요. 질문하셨는데요. 두 종류를 쓰셔야 조금 더 잘 돼요. 한 종류보다는 2 종류. 네. 네, 또 한 분이 명님이신가? 단백질 분해 효소 이름을 알고 싶고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하고 파파야 질문했습니다. 플루트 파우더인데요. 그거는 우리 저기에다가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게 어디 갔지? 우리 그 췌장이 안 좋을 때, 췌장이 좀 약할 때, 그리고 췌장에 가족력이 있으면 그 췌장은 가족력이 있다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췌장암으로 돌아갔었다 그러면 또 그 가족이 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태어날 때부터 췌장이 좀 약하고 좀 췌장에 대해서 췌장은 이렇게 50대 이후부터 이렇게 질병이
암이 자주 생겨요. 췌장이. 그러면 이게 췌장을 소화효소하고 인슐린을 저기를 만드는 그런 장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췌장에 좀 소화가 안 되고 췌장에 좀 저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소화효소를 잘 하기 위해서 파파야라는 제가 아마 열린 건강 이분들한테는 좀 얘기해서 그거를 한번 드셔보게 한 건데 췌장이 좀 약하신 분은 파파야에서 추출한 그 효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 알씩 먹는 게 이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췌장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해해요. 분해에게 소화를 분해해서 좀 췌장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효소를 분해하고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분해하는 것도 이 파파야에서 나오는 음식의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분해하는 역할도 이거가 해요. 그래서 이게 파파야 플루트 파우더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췌장이 안 좋으신 분 이거 드셔도 돼요. 근데 이거 먹는 거예요. 과일 파우더예요. 파파야에서. 근데 원래 영양제로 췌장을 위해서 나온 영양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파야 가루인데 파파야에서 추출한 과일 가루예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으신 분 이거 드셔도 되는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주방 세제 단백질을 분해할 때 2테이블스푼을 넣어서 사용하면 이제 단백질, 지방, 때까지 다 빼주니까 이 파파야를 집어 넣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까 그 주방 세제 2 times 펌프 하신 거 네. 스토어에서 사셨다 그랬는데 그런 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저쪽에서 갖고 오신 거. 아, 이거? 아니요. 그 액체로 그거 저 들고 있는 거죠. 에코스 에코스라고 쓰였었는데. 아, 무한 그거요? 펌핑 하신 거. 이거? 근데 예, 이거는 예. 제가 써보니까 너무 해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거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훨씬 오래 쓰고 훨씬 천연적이에요. 여기 보면, 네, 소듐, 코코,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보다. 케미칼이. 네. 이거보다는 덜 천연이에요. 어,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게 이거라서, 이제 네. 이게 다 떨어지면 급할 때는 이거를 예비용으로 항상 쓰죠. 그거는 어디서 사시냐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월마트나 이런 데 보면 많아요. 거기 그런 데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홀푸드에도 있고요. 어디 네. 예, 건강식품점에 저는 유지파일에서 이걸 사죠. 아, 네. 네, 근데 다 팔아요. 제가 월마트에도 봤어요, 저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품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여기 물이 보이죠.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상교사님, 네. 그 파파야 그게 사진 찍어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읽어주실래요? 이거를 파파야, 올려드린다니까요. 파파야, 프루 파우더. 파파야 프루트 파우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아까 어느 분 1g을 어떻게 분량이 어떻게 되냐 물으시는데 1ml예요. 네, 1g 네. 감사합니다. 1ml나 1g이랑 똑같죠. 네. 10ml가 그거는 10g이랑 똑같고. 액체고 이거를 안 넣었는데 이제 제가 넣을게요, 이거. 글리세린 넣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울 좀 주세요. 여기다가 글리세린 넣고. 근데 그램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램은. 글리세린이 얼마였지? 글리세린 10g. 10g. 네, 10g이네. 네, 10g 넣고 그다음에 에센스 오일이 3g이거든요. 네. 자,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넥슨. 자, 이제 앉아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눌러서 여는.
저는 사과는 저기 사무실에 있고 여기 집에 있는 게 오렌지가 있어서 오렌지를 이렇게 3g. 자, 방울하면은 너무 이 계량컵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떼서 넣어요.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이제 이제 이 거품이 없을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화면으로 돌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가루 세제, 예, 식기 건조기에 쓸 수 있는 가루 세제 만들었고요. 액체 세제. 이제 주방 세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자,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앞에 이게 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네. 궁금해하던 주방 세제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저거 쉬운데 진짜 가르쳐 주시. 근데 제가 이유를 설명했죠. 다들 세제나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것도 안 쓰는데 계속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 또 사야 되잖아요. 이거. 예, 계속 욕심은 있어가지고 안 만들면서 이런 재료 다 사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는 안 해. 그러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게 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요 너무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 그릇도 진짜 잘 닦이고.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켜줘야 돼요. 예, 일회용 용품 가능하면 쓰려면 종이로 된 거 쓰세요. 그거는 불로 다 태울 수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그거는 이게 땅에 녹으려면 300년, 500년이 지나야 분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노 입자로 플라스틱이 물고기가 먹어서 그걸 또 사람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안 먹더라도 생선을 안 먹더라도 생선을 먹는 사람들을 생명을 질병을 걸리지 않게 우리라도 환경을 지키고, 가능하면 일회용 안 쓰고 가능하면 일회용을 쓰더라도 종이로 된 거 쓰고 태울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천연 제품을 써서 물도 오염 안 되고 물고기도 지키고 공기도 지키는 그런, 예,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오늘 너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배합을 하실 때 저거만 이렇게 완전 정확하게 조금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한 1, 2g이 넘었어요. 부었더니 그건 괜찮은데 가능하면 정확한 게 좋아요. 내 맘대로 하면 뭐하러 계량컵이 있고 그램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더 1, 2g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근데 5g 이상 넘으면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걸 또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가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쉬워 보이죠? 너무 좋아요. 정말로 유용하고 레시피 채팅방에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파야 봉투도 좀 올려주시면 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능하면 소그룹 팀장님들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그분들이 이제 각 소그룹에, 왜냐면 소그룹 팀장님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도우라고. 단톡방에 올려버리면 이런 거 참석 안 하고 그거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다가는 안 올리고 소그룹 팀장님들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이제 각 애틀란타, 캘리포니아 지역에 다 있어요, 단톡방이. 거기다가 이런 사진들을 올리라고 할게요.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예, 영어로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구매를 영어로도요? 네. 네. 영어로도 써 드릴게요. 예. 그래야 구매를 그렇죠. 예? 영어 봉투에 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어느 화학 교수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그 세제를 한 컵 정도 먹는데요. 네. 우리 그게. 그때 다 보여드렸어요. 우리 옛날에 세제 만들 때 우리가 먹는, 예, 이런 계면 활성제 양이 한 컵이에요. 한 컵. 1년에.
많더라고요. 근데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강의하신 거 동영상 올려주실 수 있나 하고 누가 김정희 님이 올려줄 거예요. 네, 다 올려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샴푸 하는 거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샴푸. 샴푸. 제가, 예, 제가, 그거는 이제 강사가 알아서 할게요. 아, 아니, 제품들 쓰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 케미컬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샴푸도 제가 언젠가는 할 거예요. 왜냐면, 예, 샴푸가 머리가 안 빠지는 샴푸, 제가 3가지 샴푸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 탈모 샴푸, 이제 조금 여자는 그 컨디셔를 쓰지 않아도 샴푸 하나만 써도 머릿결이 좀 부드럽고 머리가 안 빠진, 이제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어린이 샴푸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파인에 좀 놀러 오셔요. 유치파인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만든 샴푸 다, 만든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바리도 씻어도 되겠네요. 비누로 하면 되죠. 비누. 비누는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비누는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아니, 비누는 안 완전히 해준 게- 실생활인데. 안 네.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죠. 강사님 잘못 얘기했어. 비누 얘기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유치파인에 오시면 하셨죠. 유치파인에 비누 한 놀러 번 오셔요. 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중동부 야행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부 야행에도 참석하시고 유치파인에 오시고 어디 세미나 한다면 오세요. 거기서 다 합니다. 멀리들 사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 강사님. 그래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어요. 그거요, 익스큐즈예요. 여기 유치파인에 누가 오신지 아세요? 대박. 중국에서 오셨어요. 유치파인에 일주일 그렇지. 동안 배우려고. 급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장당근대. 네, 장당근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은 비누는 강사님이 직접 보고 알려줘야지 되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할수 중동부에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중동부 음. 양에서 제가 참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가르쳐 드린다고. 아니,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네? 우리 단톡방에 내일 또 한다고 박은숙? 옛날에 했던 거. 그분은 옛날에 아로마 다목적 청소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를 각 소그룹에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대로 줌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줌에 단톡방에 다 나와 있던데요? 저거밖에 없어. 그대로 들어가면 되나 보네요. 네, 다시 알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